안녕하세요. 심심한데 독서나 할까? 심독할의 큐레이터 야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책은 국내 주요 서점에서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책이죠.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하는 상상이 있나요? 저는 어느 책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지금 여기에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한 평행우주에 내가 생겨난다 라는 얘기를 접한 이후로 죽고 나서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수다를 떠는 상상을 하거든요. 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면서 내가 너네보다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상상?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또 마침 북튜브를 시작하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동시에 북튜브를 안 하는 내가 평행우주에 생겨났을 이 선택의 시점에 이 책의 리뷰를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줄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은이 매트 헤이그는 20대 초 절벽 끝에 서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순간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깨달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이때부터 소설가이자 동화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우울증을 겪었던 만큼 작품 속 우울증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고 느꼈는데요. 사실 책의 앞부분은 경우에 따라 좀 우울해서 읽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동화작가이기도 해서 그런지 책이 굉장히 동화 같기도 해요. 아니 우울하다면서 무슨 동화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울함을 조금 걷어내고 보면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동화처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어쩌면 결말까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뻔한 결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를요. 자, 그럼 줄거리 소개를 드릴게요. 주인공은 노라시드라는 여성입니다. 과거에는 수영을 잘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뻔했으나 그만뒀고요. 오빠를 따라 밴드를 시작했는데 노래에도 재능이 있어 좋은 기회를 얻을 뻔했으나 포기했고요. 소중한 친구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댄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 펍을 운영하는 것을 잠시 꿈꿨으나 결혼 이틀 전에 도망쳤습니다. 노라는 그동안의 선택의 대가로 가족과도, 연인과도, 친구와도 멀어진 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가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어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다음 날도 불행은 계속됩니다. 일하던 악기점에서 시들시들한 얼굴로 손님을 쫓아낸다며 갑작스럽게 해고당하고 비를 피하러 들어간 잡화점에선 과거 함께 밴드 활동을 하던 오빠의 친구에게서 인생 공포증이라고 비난받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봤지만 기다리는 친구의 답장은 없고 과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피아노 과외를 그만시키겠다는 연락이 왔을 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집에 돌아가던 길에 옆집에 사는 노인을 마주치는데요. 그동안 노라는 며칠에 한 번 그를 대신해 약국에서 약을 타다 주고 있었는데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처로 이사와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든 일은 몰아서 온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노라에게는 그날이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라는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사라지는 편이 모두에게 좋다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2분 죽기로 결심합니다. 죽기로 결심했던 노라가 눈을 뜬 곳은 자정의 도서관, 즉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
그곳에서 노라는 지금의 삶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인생들을 보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발견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이 후회해왔던 선택을 되짚어 여러 삶을 여행하게 된 노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한 삶을 찾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상상,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이 책이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되돌리고 싶은 선택이 있는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다른 삶의 내가 그나마 괜찮다 하면서 선택한 삶은 아닐지, 또 노라의 도서관에는 학교 다닐 때 잘 따르던 사서 선생님이 등장하거든요. 나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어떤 모습이고 누가 등장할까도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도서관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았는데 찾아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불호평도 꽤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캐릭터 설정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이나 재능이나 기타 등등을 갖는다면 행복할 텐데 하고 상상하잖아요. 노라는 수영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음악도 잘해, 심지어 좀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노라에게는 본인이 가진 것들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초반에 동화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책의 구성 자체가 꽤 단순한 편인데요. 앞부분은 여러 삶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는 플롯이 반복되는데 처음에 저에게 이 책을 알려줬던 친구도 그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기물이나 빙의물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내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과거에다 또는 타인이 되어서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힐링물을 기대하고 책을 열었는데 이렇게 해도 불행하고 저렇게 해도 불행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감상평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회기물을 보면 즉각적으로 통쾌하고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또 책을 덮으면 현실은 힘든 제 삶이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주는 힐링은 그에 비하면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쯤 제 삶의 온도를 높여놓는 종류의 힐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후회하는 일을 되돌릴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책 소개가 흥미있으셨다면 책을 읽고 감상평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